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마다 수많은 뉴스들이 정신없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먼 옛날 종이신문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접하던 때를 기억하시죠?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시절, 옛날 신문에 실린 뉴스를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88년 2월 27일자 경향신문 7면에 실린 기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펼쳐볼 신문 한 장에는 참 정겨운 풍경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다방 한 구석, 두꺼운 책을 펼쳐놓고 골똘히 공부하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다방에서 공부를 했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이 안 갈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는 이 풍경을 보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단순한 찻집이 아니라 우리 청춘이 머물던 자리였으니까요. 자, 그럼 그 시절 그 다방으로 함께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보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조용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긴 세월, 그 안에 켜켜이 쌓인 추억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좋아요 단추와 구독 단추, 한 번씩만 살짝 눌러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더 멀리, 더 오래 전할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이 동하실 때 가볍게 눌러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그 시절 다방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다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풍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두꺼운 자줏빛 커튼이 드리워진 어둑한 실내가 떠오르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빨간 소파에 앉아 진한 쌍화차 한 잔을 호호 불어 마시던 기억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다방 한쪽 구석 전화기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던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요. 다방. 이 두 글자에는 참으로 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차 한 잔 마시는 곳이라고 하기엔 그곳에서 오간 만남과 헤어짐, 약속과 기다림, 웃음과 눈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다방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사랑방이었고, 약속 장소였고, 사업 이야기가 오가는 회의실이었으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 둘 곳 없는 외로움을 달래는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쳐든 이 기사 속의 다방은 조금 특별합니다. 사람들이 차를 마시러 가는 곳이 아니라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공부다방, 한자로 풀었으면 공부할 공제, 차다제, 방방자가 붙어 있습니다. 다방 이름 앞에 공부라는 두 글자가 떡하니 붙어 있는 모습이 처음 보면 참 낯설고 또 묘하게 정겹습니다. 1988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해로 기억되십니까? 그 해는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던 해, 거리마다 호돌이 그림이 붙어 있던 해, 외국 손님 맞이한다고 거리를 깨끗이 단장하던 해, 바로 그 해입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아침 저녁으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던 시절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는 그 해 직장에 다니시던 분도 계실 거고, 자녀들 학교 보내느라 새벽부터 도시락 싸시던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그 해에 막 대학에 들어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많으셨겠지요. 바로 그 해
1988년의 2월 말,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봄날의 문턱에서 경향신문 기자가 대학가의 한 풍경을 취재해 기사로 옮겼습니다. 기자가 발길을 옮긴 곳은 다름 아닌 서울의 대학가. 신촌이나 안암동, 흑석동, 회기동 같은 곳이지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자녀를 그 동네 대학에 보내놓고 안부 전화 한번 하시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자가 그 대학가를 한 바퀴 돌아보니 참으로 신기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큰 길에서 골목으로 한 발짝만 들어가면 작은 다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다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는 신기하게도 차를 마시러 온 손님이 아니라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두툼한 영어 책을 펴고 단어를 외우고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누런 갱지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어가며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무리는 책을 가운데 두고 서너 명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있었죠. 다방 안에 흐르는 것은 흘러간 옛 노래도 아니고 잔잔한 음악도 아닙니다. 이따금 들리는 책장 넘기는 소리,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다방 마담이 새 손님에게 주문을 받는 작은 목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그 좋은 도서관 놔두고 또 그 흔한 독서실 놔두고 학생들이 굳이 다방에 와서 공부를 했을까? 이 의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신문 기사가 전하는 사정은 이렇습니다. 그 시절 대학가의 독서실은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겨우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마저도 운이 좋아야 했지요. 또 독서실은 자리는 좁고 옆 사람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답답한 곳이 많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다 보면 머리는 지끈거리고 어깨는 결리고 영능률이 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학교 도서관은 또 어땠습니까? 도서관도 시험철에는 새벽에 가서 자리를 잡아 놓아야 했습니다.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맡아두는 그 풍경. 청취자 여러분, 자녀분들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추운 겨울날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도서관 문 앞에 줄을 서던 그 풍경. 가방으로 자리를 맡아놓고도 막상 와보면 누가 그 자리에 슬쩍 앉아 있어서 한바탕 옥신각신하던 풍경. 그러니 학생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따끈한 차 한 잔이 있고 폭신한 소파가 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다방으로 향한 겁니다. 다방은 도서관보다 분위기가 부드러웠고 독서실보다 공간이 넉넉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와 함께 가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었지요. 도서관에서는 말 한마디만 해도 옆 사람 눈치를 봐야 했지만 다방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마냥 놀러 갔던 건 아닙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학생들은 진지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학생은 학과 과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방에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의 깊이가 얕은 것은 결코 아니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 다방 주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 부분이 또 참 재미있습니다. 다방을 운영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와서 종일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다는 게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 한 잔 시켜놓고 너더 시간씩 앉아 있으면
그날 장사를 망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절 대학가의 다방 주인들은 학생들을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고 추운 날에는 한 잔 더 가져다 주기도 했답니다. 왜였을까요? 거기에는 우리 어르신 세대의 따뜻한 마음씨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식 같은 마음에, 자기 동생 같은 마음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차마 내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단골이 되면 졸업한 뒤에도 이 동네에 들러서 다방을 찾아주리라는 기대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어떤 다방은 아예 분위기를 학생들에게 맞춰 바꾸었습니다. 음악 소리를 줄이고 책을 펴놓기 좋게 탁자를 넓은 곳으로 바꾸고 형광등을 더 밝게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도 자연스럽게 공부 다방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어떤 다방은 아예 가게 입구에 공부 다방이라는 이름표를 떡하니 내걸기도 했고, 어떤 다방은 손님들끼리 부르다 보니 그 이름이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사 속에 나오는 어느 다방 주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흐뭇해진다. 우리 자식들도 어디선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차 한 잔 더 가져다 주고 싶어진다. 청취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정겹지요. 이런 마음씨가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세대의 마음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부 다방이 학생들에게 사랑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휴대전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호출기, 그러니까 삐삐 같은 것도 흔치 않던 시절입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놓고 그 시간에 그 장소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에게 다방은 약속 장소이자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다방으로 가서 약속한 친구를 만나고 시간이 비면 다시 책을 펼치고 다른 친구가 또 다방에 들르면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정보가 오가고 우정이 깊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공부다방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절의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누런 백열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치고 한쪽 구석에서는 두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들고 온 신문을 펼쳐서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풍경. 그 옆으로는 따끈한 쌍화차 한 잔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고 다방 안 작은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풍경이 청취자 여러분의 청춘과 함께 있던 풍경입니다. 또는 청취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춘을 보내던 풍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방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우정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사랑도 했습니다. 다방은 그저 차를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사랑방이었던 거지요. 청취자 여러분, 잠시 숨 한번 고르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그 시절 어딘가의 다방, 어딘가의 거리,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충분히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살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추억들이 외롭게 잊혀지지 않도록 더 많은 어르신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화면 아래 좋아요, 단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단추도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가는 대로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 이야기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이제 공부다방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방의 문을 살며시 밀고 들어가면 무엇부터 보이셨겠습니까? 그 시절 다방의 풍경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다방 문에는 작은 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딸랑 하고 작은 종소리가 울리지요. 그 소리에 다방 마담이 고개를 들고 어서 오세요 하고 환하게 웃어 줍니다. 마담은 대개 40대 중반쯤 되는 여성으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분도 있고 단정한 양장 차림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다방 마담은 그저 주인이 아니라 그 동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누구네 집아들이 무슨 학과에 다니는지, 누구네 집딸이 어디로 시집을 갔는지 동네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지요. 다방 안으로 한 발 더 들어가면 자줏빛 또는 짙은 갈색의 소파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소파 사이에는 낮고 동그란 탁자가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작은 잿더리와 성냥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다방 한쪽 벽에는 큰 거울이 걸려 있었고 또 다른 벽에는 어디서 본 듯한 풍경화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방 천장 한 구석에서는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라디오에서 자주 흘러나오던 노래들, 청취자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가수 패티 김 선생님의 노래도 있었고,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도 있었고, 또 이미자 선생님의 구성진 노랫가락도 흘러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그 노래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흥얼거려 보십시오. 그 시절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학생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는 2명의 청년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한 청년은 두꺼운 법전을 펼쳐놓고 또 한 청년은 영어 단어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옆 탁자 위에는 식어가는 커피 2잔이 놓여 있고 그 옆으로는 다 식은 보리차 잔이 비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다방에서 학생들이 즐겨 마시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싼 원두 커피였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다 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시켜 먹던 것은 인스턴트 커피, 그러니까 가루 커피였습니다. 다방 마담이 작은 잔에 커피와 설탕, 그리고 가루 우유를 넣고 뜨거운 물로 휘휘 저어주는 그 다방 커피. 청취자 여러분, 그 맛 기억나시죠? 달짝지근하면서도 진한 그 맛. 요즘 비싼 카페에서 파는 어떤 커피보다도 그 시절 다방 커피의 맛이 더 그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인기 있던 메뉴는 쌍화차였습니다. 쌍화차 한 잔이 나오면 그 위에 잣과 호두 같은 견과류가 동동 떠 있고 또 어떤 다방에서는 노란 달걀 노른자가 동동 떠 있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두 손으로 쌍화차 잔을 감싸 쥐고 호호 불어 마시면 그 따스함이 손끝에서 가슴까지 퍼져갔지요. 청취자 여러분, 그 한 모금의 온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 다방에는 또 한 가지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풍경입니다. 다방 한 구석 입구가 잘 보이는 자리에는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고 다방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휙 돌려서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또 시계를 보고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의 기다림 참 길었지요. 휴대전화가 있는 요즘 같으면 늦으면 늦는다고 문자 한 통이면 끝날 일이지만 그 시절은 달랐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오는 친구를 위해 다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기다리던 그 시간.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시계를 보고 책을 펴고 다시 시계를 보고 또 옆자리에 다른 사람을 슬쩍 훔쳐보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신기한 건 말이지요. 그 긴 기다림 끝에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오면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반가웠다는 겁니다. 늦었다고 미안해하는 친구를 보면 괜찮다고, 나도 방금 왔다고 그렇게 둘러대며 환하게 웃어주었지요. 그게 그 시절의 인심이었고 그 시절의 우정이었습니다. 자, 다시 공부 다방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그 시절 대학가의 공부 다방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학과의 학생들이 만나는 광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에 들어가면 같은 학과 사람들끼리는 매일 보지요. 그런데 다른 학과 사람들과는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강의실도 다르고 도서관에서도 자기 학과 사람들끼리 모여 앉으니까요. 그런데 다방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사실은 다른 학과 학생인 거지요. 어쩌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친구가 되고 정보를 주고받고 그렇게 사람의 인연이 다방을 통해 넓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다방에서 평생의 짝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이 늘 가던 공부다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책을 펴놓고 공부하던 한 여학생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인사만 나누다가 어느 날 책을 떨어뜨린 그녀를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어 결국에는 부부가 된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시 그렇게 다방에서 인연이 시작되어 평생의 반려자가 된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사에서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전합니다. 그 시절 공부 다방에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큰 소리로 떠들지 말 것, 옆 사람의 공부를 방해하지 말 것, 다방 마담의 일을 곤란하게 만들지 말 것, 그리고 자리를 너무 오래 차지하지 말 것. 이런 약속들이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학생들 사이에서 지켜졌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시절의 정서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마음. 요즘은 그런 마음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너무 차가워졌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문 기사가 짚어준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부다방이 단순히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가끔 동네의 어르신들도 와서 차를 마시고 가시기도 했고 직장인들이 들러서 잠시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대가 섞이고 직업이 섞이는 작은 공간이 바로 공부다방이었던 거지요.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다방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분은 첫사랑을 만났고, 어떤 분은 평생의 친구를 만났고, 어떤 분은 일생일대의 인연이 될 거래처, 사장을 만났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의 멘토가 될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작은 다방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만남들이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그 풍경은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도시 곳곳에 큰 독서실이 생겼고 학교 도서관도 더 넓어지고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카페가 등장하기 시작했지요. 의자가 더 편하고 공간이 더 넓고 분위기가 더 세련된 카페들이 다방의 자리를 하나둘 대신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부 다방은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어떤 다방은 문을 닫았고 어떤 다방은 다른 가게로 바뀌었고 또 어떤 다방은 이름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자주 가시던 그 다방, 지금도 기억나십니까? 그 다방의 자리에는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화장품 가게가 들어섰을 수도 있고, 분식집이 들어섰을 수도 있고, 또는 휴대전화 가게가 들어섰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든 그 공간에서 우리가 보낸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추억 속에 그 다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흐릿한 백열등 불빛도, 다방 마담의 다정한 목소리도, 식어가는 커피의 그 진한 향도 모두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88년에 이 한 장의 신문 기사를 꺼내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잊혀지기에는 그 시절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 시절의 다방, 그 시절의 청춘, 그 시절의 사람들, 모두가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 페이지를 오늘 함께 다시 펼쳐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쯤에서 마음 한 자락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오늘 함께 펼쳐본 이 다방 이야기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추억 속에는 잊혀지기 너무도 아까운 이야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단추 한번,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잠시 손가락 한번 움직여 주시면 저희가 더 정성껏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천천히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든 신문은 1988년 2월 27일자 경향신문 7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 거리마다 호돌이가 손을 흔들던 그 해의 한 풍경이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대학가의 공부다방, 부제목은 독서실에서 만남의 장소로 큰 인기. 이 두 줄의 제목 안에 그 시절 우리 청년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다방은 그저 차를 마시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다방은 우리 시대의 사랑방이었고, 공부방이었고, 약속 장소였고,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둘째, 그 시절 학생들이 다방을 찾은 이유, 그것은 도서관과 독서실의 부족, 그리고 다방이 가진 독특한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따끈한 차 한 잔, 폭신한 소파, 잔잔한 음악, 그리고 친구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공부할 수 있는 자유로움. 그것이 학생들의 발길을 다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셋째, 다방 주인의 따뜻한 마음씨. 학생들이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어도 다방 마담들은 자기 자식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방은 아예 분위기를 학생들에게 맞춰 바꾸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부다방이라는 이름이 굳어졌습니다. 넷째, 다방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피어난 사람의 인연들, 다른 학과 친구를 만나고 평생의 짝을 만나고 인생의 선배를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 바로 그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다섯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던 그 시절의 정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옆 사람을 존중하고 다방 마담의 일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던 그 시절의 마음씨가 오늘 우리에게 잔잔한 울림을 줍니다. 여섯째, 시간이 흐르며 사라져간 공부다방. 1990년대를 지나며 새로운 카페와 독서실의 자리를 내주고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사라져갔지만 그 공간에서 우리가 보낸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추억 속에 그 다방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한 장의 신문이 들려준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시대의 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풍경이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청춘이 머물던 자리였고 우리의 사람들이 모이던 자리였고 우리의 사랑이 피어나던 자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잠시라도 그 시절의 다방, 그 시절의 사람, 그 시절의 풍경이 떠오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함께한 한 시간은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그 추억이 청취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더없이 빛나게 만든 보석 같은 시간이었음을 저희가 작은 목소리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 새로 나온 물건이 오늘은 벌써 옛 것이 되고 어제 인기 있던 이야기가 오늘은 벌써 잊혀집니다. 그 빠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추억은 더없이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잘 닫고 잘 간직해서 옆 사람에게도 들려주시고 자식과 손주들에게도 들려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따스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의 추억 여행 어떠셨어요? 그 시절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셨나요? 놀라운 옛날 신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